와, 진짜 여기도 정말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알력이 일어나니까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왜? 없는 집에서 싸움 나는 것보다 있는 집에서 싸움 나는 게 더 무섭잖아요. 왜냐하면 먹을 게 많으니까. 딱 그 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의 내분 영상을 보여준 그런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특검 추천을 둘러싼 내분. 그리고 그 특검 추천, 이 특검이 어떤 사람인지 왜 그렇게 이 친명이 긁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이제 취재를 해서 들고 왔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한번 모셔볼까 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여의치가 않고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박상용 검사한테 제가 이제 전화로 물어본 내용들 뭐 그런 내용들 같이 해가지고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난리가 났었죠. 전준철 변호사라는 사람을 특검 추천했다가 친명에서 특히 아니 지금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을 거의 지금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선 사람을 변호한 사람을 특검을 추천해 그리고 친명 진영에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거 너무 배신이다 반역이다. 그리고 이 추천한 사람이 이성윤 최고위원인데 이렇게 되니까 이성윤 최고위원 이 사람은 이제 친명이 아니라 친청으로 분류가 되죠. 나 몰랐다 진짜 이 사람이 김성태 변호한 거 몰랐다라고 바로 꼬리 내리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도대체 그러면은 전준철은 누구이고 어떤 사건을 변호를 했고 왜 그렇게 긁혔는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전준철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나름 이제 요직을 지냈어요. 검찰에서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 2부 1부 부장을 지냈고 이른바 이제 특수통에 속하는 사람이고요. 2021년에 이제 법무법인 광장에 합류를 했습니다. 사실 이력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권창영 변호사가 최종적으로 특검으로 추천이 돼서 임명장도 받았는데 이 사람은 판사 출신이에요. 사실 판사 출신보다 저는 특검은 검사 출신이 한 게 맞다고 보입니다. 우리 수사 역량으로 봤을 때도 두 개의 특검을 봤잖아요. 이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을 봤을 때 물론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고 뭐니 있지만은 수사로 봤을 때 내란 특검이 훨씬 더 잘했고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주의 특검이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수사의 적법 절차의 속도라든지 별건 수사 논란이라든지 이런 데서 너무 수습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력으로 봤을 때는 사실 권창영 특검보다는 이 사람이 더 맞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 전준철 이 사람이 누굴 변호했냐?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을 변호를 했다는 것입니다. 박상용 검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대북송금 본체에 해당하는 대북송금은 하지만은 이 쌍방울의 배임 횡령 이 파트를 변호를 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뭐 본체가 대북송금인데 그거 아니고 뭐 배임 횡령했으니까 뭐 이성윤 추천해준 사람 입장에서도 뭐 몰랐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또 조금 아닐 것 같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본체는 대북송금이고 뭐 배임 횡령은 상대적으로 언론의 주목도 측면에서는 겉가지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법무법인 광장이 이 김성태를 변호한다는 거는 법조계에 그때 다 알려져 있고 뭐 저희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그리고 이 전준철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변호 활동을 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은 직접 자기가 맡은 어떤 그 사건의 본류는 아니지만은 박상용 검사 검사실에 뭐 찾아온 적도 있다고 그래요. 참고로 뭐 변호사가 검사실 찾아오는 거 이거 불법은 아니에요. 그냥 찾아올 수 있어요. 찾아와서 구두 변론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이제 적극적으로 방어권 행사도 하고 변론을 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뭐 이성윤 최고위원이 몰랐다? 이거는 조금 납득이 안 가지 않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사실 뭐 그 당시에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 본인도 뭐 현역 의원 입장에서 바쁜데 어떤 사람의 변호인이 누구다 이걸 다 일일이 알기는 어렵겠죠. 근데 다만 중요한 사람을 특검 후보로 추천하는 단계에서는 이 사람이 가고 어떤 사건을 맡았고 법무법인 광장에 있었네. 광장이 보니까 김성태 변호인이 이 정도는 스크린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거죠. 만약에 못했으면은 이거는 조금 좀 무능한 거고 안 하거나 아니면 알고도 추천을 했으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속된 말로 진짜 매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친명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분노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도대체 왜 그렇게 김성태 변호에 긁혔나? 이거를 한번 조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김성태 판결문 그리고 김성태 과거 진술 이런 거를 다시 찾아보니까 이 왜 대통령실 그리고 친명계가 이 김성태라는 이름에 정말 이렇게 히스테릭하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스마트팜 비용 500만 불 대납 이거하고 관련해서 지금 김성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서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됐다고 들었다라는 내용이 이화영 판결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했다라는 이화영의 진술을 본인이 그렇게 처음에 얘기했다가 그거 지우려고 정말 연어 스파티 만들고 뭐 별 지금 난리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화영이 그렇게 지우려고 했던 진술을 정작 김성태는 그대로 증언을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김성태 입장에서 자기가 돈 내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화영을 보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재명을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이재명 알고 있는지 내가 돈 낸 거 알고 있는지 이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화영한테 이거 지사님 알고 있어요. 뭐 확인을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화영이 이거 그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런 내용인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화영이 그토록 지우려 했던, 그토록 뒤집으려 했던 이재명이 알고 있다라는 그런 진술을 한 사람입니다. 바로 김성태가. 돈도 되고 그리고 보고한 사실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키맨으로서 진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무섭겠어요. 무시무시하죠, 정말.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2019년 1월 17일 그 중국 선양의 협약식 그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이 있겠지만은 원탁에서 송명철이라든지 북한 인사들하고 쌍방울 인사들하고 둘러앉아서 파한대소하는 그 장면 거기에서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죠. 누가? 김성태가 누구로부터? 이재명 지사로부터 전화 받아서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 뭐가 고맙겠어요? 돈 내준 거 고맙겠죠. 그런 말을 들었다라고 김성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도 정말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한 차례였냐? 아니다. 최소 5차례 이재명 당시 지사하고 통화를 했다라고 진술을 한 사람이고 특히나 중요한 것은 이화영은 그거를 증거를 쓰기 싫어가지고 진술 부인하고 뭐 연어 술 파티 그걸로 진술 효력 부인하고 하려고 하는데 김성태는 이런 진술을 증거로 쓰는데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진술들이 증거로 들어갔습니다. 판결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김성태를 변호했다? 야, 이거는 정말 영리를 건드린 거죠.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성태의 방패였던 사람을 특검으로 앉혔다. 이거는 영린 중에 영리를 건드린 것이다. 자, 그러니까 긁힐 수밖에 없었다. 야, 너는 이거는 모르고 했어도 잘못한 거고 알고 했으면은 너는 이거는 진짜 거의 반역이야. 뭐 이런 식의 반응인 거죠. 근데 이 반응을 한번 냉정하게 한 발 떨어져서 조금 봐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변호사가 사건 맡은 게 죄인가요? 그럼 당신들은? 그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변호사가 사건 맡은 게 죄라고 한다면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 무슨 사건 맡았죠? 조카가 정말 말로 옮기기도 끔찍할 정도로 잔인하게 그 여자친구를 흉기로 정말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그런 사건 변호했잖아요. 자, 이재명 대통령뿐이 아닙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뭐 변호했어요? 그 페스카마오라고 있죠. 그 원양 어선에서 그 우리 선원들을 갖다가 뭐 10명 넘게 그렇게 잔혹하게 살해한 그 사건의 피의자들을 변호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아니 변호사가 그 사건 맡은 게 그렇게 죄라고 한다면은 그때 그런 살인 조카를 변호한 거 그리고 이 정말 10명 넘는 사람을 살해한 사건을 변호한 거 이거는 뭐 살인죄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그 자신의 그런 조카 살인 사건 변호 논란이 일었을 때 이제 유족들한테 그 사죄를 하면서 사실 그때 뭐 표현을 좀 잘못했어. 데이트 폭력 사건을 맡았다. 맡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맡았다. 그랬다가 그 유족들한테 소송도 당했잖아요. 데이트 폭력 이게 말이 되냐? 이거는 정말 끔찍한 입에 담기도 끔찍한 그런 살인 사건인데 이거를 데이트 폭력으로 정말 말도 안 되게 미화했다. 그렇게 소송도 당했었습니다. 물론 소송은 기각이 됐었는데 아무튼 살인범이든 살인범이든 더한 사람이든
헌법상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는 있고 어떤 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맡는 것 자체가 이걸 그렇게 비난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조금 원시적인 행태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변호사로서 책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건을 맡았다 이거를 가지고 뭐 여든 야든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저는 조금 법치주의 관점에서 좀 안 맞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근데 지금은 왜 그렇게 김성태 변호했으니까 특검 자격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히스테릭하게 반응을 하냐고요. 이건 결국 이게 김성태 변호한 죄가 아니라 그냥 이재명 기분 상해죄 그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 결국 그거를 문제 삼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이러면 안 되는 게 특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대통령하고 맞서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은 특검은 이런 일반 경찰이나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수사를 못하는 사건들을 맡는 게 특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특검 자체가 사실 구조상 말도 안 되는 거. 왜냐? 아니 지금 정권 초기잖아요. 그리고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사실 사인만 주면은 정적을 수사하는데 얼마나 혈안이 돼 있는 상태겠어요. 그런데 검찰과 경찰이 이렇게 서슬이 퍼른 상태에서 너네들 못 믿어 우리 특검할래 이러고 더 센 특검을 3개를 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나마 한 특검은 거의 대부분 무죄 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권과 껄끄러운 입장에 있는 사람을 특검으로 하는 게 원래 특검의 취지인데 대통령의 과거 대통령한테 불리한 발언을 했다고 그 특검 추천을 갖다가 이렇게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인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얼마나 내로남불이냐면은 아니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좋은 자리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리스트로 꼽기도 정말 제가 CG가 부족할 정도로 많더라고요. 자, 한번 만들어 놓은 거 보실게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자 이재명 사법연수원 동기고 선거법 대북송금 사건 변호했습니다. 그리고 이태영 민정비서관, 대북송금 위증교사 대장동 이 사람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많이 했고 김희수 국정원 기조실장 대북송금했고요. 그리고 조상우 법무부 정책보좌관 대장동 위증교사 대북송금 굉장히 법정에서 파이팅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의원들 너무 많아서 제가 누가 어떤 사건 하는지 CG 만들기 귀찮아서 그냥 다 한 번에 썼어요. 이건태, 박균택, 김기표, 김동아 이런 사람들 다 변호 맡고서 이렇게 좋은 자리 갔어요. 참 이러면은 이 정도면은 거의 변호사비를 빼주로 준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좋은 자리 가는데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특검 추천해서 이렇게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고 특검 추천을 한 사람을 너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지목하고 당사자는 몰랐어 이러고 변명하고 이게 도대체 민주법치국가에서 좀 말이 되는 장면인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불쾌감이 법과 원칙보다 우선하는 그런 사회가 된 것이 아닌가. 이거 뭐 의뢰인 명단을 갖다가 뭐 어떤 사상 검증하듯이 따지면서 이게 맞나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아이템 오늘 한번 다뤄봤고요.